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래요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판매 영상이 아니고 편하게 저와 함께 다육이의 이름 알기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제가 토요일에 이렇게 공주농원 사장님네 촬영을 가잖아요. 공주농원 사장님네 이렇게 종자포터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서 한번 다 같이 이 아이들이 이름이 무엇이고 물들면 이런 색감이구나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마침 이렇게 품종이 다양하게 있어서 제가 딱 구독자분들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저랑 같이 이름도 보고 색깔도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아주 예쁜 아이들을 한데 모아봤는데 이게 총 40종이에요. 40종. 지금 제가 이게 보여드리는 이 판이 20, 가로가 30, 30에 20. 요 작은 판 안에 총 40가지 다육이가 들어가요. 다육이가 워낙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세 발의 피죠. 아주 진짜 불과 얼마 안 되는 1%의 다육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적은 종류지만 이렇게 종종 제가 이렇게 예쁜 다육이들을 다양하게 좀 이렇게 색깔이 든 모습들을 모아서 한 번씩 다육이 이름 알기를 좀 해드려 볼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물든 모습을 보여드려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면 주변 다육이 판매 매장이나 아니면 단골 매장에 가셔가지고 이 다육이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고 그런 거 있으면 구매해 와서 키우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육이를 반려식물로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다육이를 키우게 된 이유도 굉장히 제각각이시잖아요. 선물을 받아봤더니 너무너무 예쁘게 우리 집에서 자라주더라.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파서 계속 집에서 있다 보니까 마음이 울적해졌는데 이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힘이 나고 이렇게 마음까지 건강해지더라. 다양한 목적에서 이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다육이 단풍이 어찌 이 다육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나 싶은 그런 식물인 것 같아요. 여름에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지 맨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다육이를 키우는 것도 또 판매하는 것도 그 베란다에서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는 사실 베란다 다육을 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보다는 악조건 속에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제가 이 콩분용을 항상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작게 키우라는 목적이 아니고 집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베란다에서는 예쁘게 키우게 이렇게 큰 곳에 넣어서 키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육이들이 웃자람이 많아지고 또 이런 예쁜 색깔을 빨리 보고 싶은데 저렇게 큰 그릇에 들어가면은 예쁜 색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몸집에 딱 맞는 아니면 80~90% 정도 맞는 그런 화분을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빨리 물이 들고 다육이들이 웃자람이 조금이나마 덜하라고 그렇게 제가 늘 작게 해라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 나는 큰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맨날 제가 작게 해라 그러는 이유는 딱 그 이유예요. 조금은 더 예쁘고 빨리 물이 들고 가정집에서 덜 못나지라고 그 이유지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다육이들이 아주 요 조그만 포트 속에서도 이렇게 자구를 내고 자라주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요 포트 이제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셔서 유튜브로 다육이 쇼핑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이 종자포트를 받으면 아주 깜짝 놀라시죠. 나하고 장난하나? 왜 이런 걸 나한테 이렇게 코딱지만한 걸 나한테 보냈나 하고 화가 팍 날 수 있는 그런 사이즈. 지금 보시면 이렇게 6cm 5.5cm 화분이죠. 그럼 이 식물이 약간 밖으로 벗어나면 조금 더 크겠지만 요 안에 쏙 들어있으면 요 아이는 식물 자체만 놓고 보면 4cm? 그러면은 이걸 받으신 분들은 아마 기가 찰 거예요. 이걸 내가 돈 주고 샀나? 이 조그만 거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제 몇 번 경험을 해보시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아주 작아요 종자포트입니다 라고 항상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이게 영상에 잘 보여드리려면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실제 사이즈로 놓고 보려면 이렇게 멀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놓고 이렇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커 보이고 더 예뻐 보이고
얘네들도 사진빨을 잘 받으니까 좀 그러면 실물로 받으시고 더 약간 실망하실 수 있고, 또 이게 분체 배송이 되면 사실 이 뿌리 컨디션까지는, 뿌리 상태까지는 저희가 털어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는데, 여기가 그래도 건강한 아이들로 보내드리는데 어쩔 때 보면은 뿌리 쪽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이게 식물이라는 게 어쨌든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매장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부러져서 입장이 부러졌는데 얘가 3,000원짜리다 그러면은 이 손님이 그럼 나 이거 상관없으니까 좀 싸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이렇게 싸게 드릴 수 있죠.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못 나졌으니까. 근데 이제 영상만으로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을 만족도를 높여드리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만약에 실수로 부러져서 가거나 아니면 조금 입장이 떨어졌거나 할 때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분들도 많고, 내가 기대치보다 못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이렇게 서로 조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식물을 산다는 거는 서로에 대해 서로 조금씩은 양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아무거나 보내지 못하지 절대. 뭐 장사를 하고 오늘만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딱 주문이 들어왔을 때 고를 때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이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좀 마감이 빠른 이유도 제가 이쁘다고 생각해서 한 판을 골라와도 또 골라서 보내드리려고 보면은 또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되게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인데, 또 이게 수영이나 이 스타일이 또 다 각자 다르시기 때문에 그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뭐 다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제 욕심이고, 그래도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 제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 화분이 제가 찍으면 좀 커 보이죠? 근데 크지 않아요. 이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7cm짜리 화분이에요. 이 7cm짜리 화분에 제가 지금 피치 생크림도 심고 멜로우 옐로우도 심고 라즈베리 아이스도 심고 이렇게 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런 저번에 팔았던 핑크 엔젤은 8cm 포트, 7cm 포트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요런 애들은 지금 요런 식으로, 요게 몇 살? 요게 9cm, 10cm. 아마 가정집 베란다에서는 9에서 10cm 화분 그 정도로 쓰시면 아마 좋죠. 그럼 군생들은 9에서 한 12cm 정도 화분을 쓰시면 아마 거기에 마사 비율만 잘 조절하시면 아이들이 무탈하게 자라줄 거고, 이렇게 종자포트 하는 아이들은 7cm 안쪽 화분들을 사용해 주시면은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자구를 달고 커주거든요. 이렇게 자라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식으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새 제가 다른 타 채널을 보거나 다른 유튜브를 봐도 요즘 이런 종자포트 아이들이 조금 대세를 이루고 있죠. 아무래도 가정 베란다 위주의 분들을 공략한 재배법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가정집에서는 품종이 너무 많은 다육이라서 큰 사이즈들이 움직이면 몇 개 놓고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포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주 작은 포트들에 다양한 신상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자리 차지도 덜하고 아주 예쁘고 다양한 품종들을 이렇게 원 없이 사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유독 더 이렇게 종자포트 아이들이 많이 소개됐던 것 같아요. 근데 키핑장이나 뭐 주택, 공간이 여유로운 분들, 옥상이나 그런 분들은 아주 큰 사이즈 아이들을 또 선호하기도 하시죠. 워낙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에서는 또 그렇게 다채롭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베란다의 분들이나 좀 집에 일조가 부족하고 통풍이 조금 힘든 분들은 이렇게 작게 키우는 거를 제가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오늘 준비한 아이들 하나씩 이름 알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요 아이는 샹그릴라가 지금 이렇게 노릿노릿해지기까지 굳어졌잖아요. 이 아이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이 작은 포트에서도 길어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식물을 받았을 때 이렇게 키가 큰 아이들은 웃자람 성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는 7대3이라는 비율로 마사가 7이고 상토가 3이라는 비율로 다육이를 심으셨다면 지금 같은 이렇게 웃자람이 있는 아이들은 8대2나 9대1까지 조절을 하셔서 심어주시면 좋아요. 하지만 상토의 비율이 급격히 적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쑥쑥 성장하는 거는
좀 어렵죠. 왜냐면 물을 우리는 아끼고 있기 때문에 물을 넉넉히 주면 해가 부족할 때 쑥 그 물 때문에 키로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들을 받았는데 이게 웃자라는 애인지 아닌지 모르실 때 요렇게 목대, 요렇게 납작동이가 아니고 요렇게 받으면 요렇게 수영이 있게 목대 있는 아이들은 가정집에서 해가 조금만 부족해도 웃자람이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마사로 조절을 하시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털 때 쑥 뽑아서 다른 화분에 아주 그냥 커다란 화분에다 쑥 넣어가지고 흙만 채우는 거는 절대 안 되고, 요 속에 있던 흙은 이제 할 일을 다 한 흙이니까 싹싹 털고 그 흙이 묻어있지 않도록 싹싹 털은 다음에 심어주셔야 그 화분에서 이 아이들이 새뿌리를 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 아이 정말 이렇게 작은 5.5 화분에도 이렇게 자구를 낸 라즈아가예요. 라즈아가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주황빛으로 돼 있지만 묵다 묵으면 이렇게 짙은 주황빛까지 이렇게 물이 들어가요. 이렇게 다홍빛, 붉은빛. 제가 맨날 얘는 노릿노릿해지면서 핑크색이 나고, 얘는 노릿노릿해지면서 은은한 핑크색이 나고, 얘는 이렇게 막 홍시색이 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보시면 색감이 그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게, 다 놓고 보면 하나하나 너무 이쁜데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색감이 비슷하죠. 하지만 아이들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물이 같은 핑크여도 다른 느낌의 핑크고 같은 오렌지여도 다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제가 색상을 설명드렸을 때는 그렇게밖에 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라즈아가, 그러니까 작은 분에 키우셔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요거 요즘에 요 아이 소개되는 걸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요건 바로 에케마리아라는 아이인데, 요렇게 코끝이 핑크로 팍팍 찍히잖아요. 근데 물들면 요 핑크가 전체적으로 쫙 들어오는데 요거 진짜 예뻐요. 에케마리아도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이름 적어주셨다가 집 주변에 화원에 가셔가지고 있으면은 한번 물어보시고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귀염둥이 핑크루비, 정말 루비 같죠? 핑크 루비가 아니라 레드 루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빨간, 이렇게 아주 검붉은색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데 그냥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아주 작은 종자포트 속에 이렇게 두 얼굴 핑크 루비. 그리고 이 아이는 미니마는 입장이 아주 많고 층이 이렇게 입장이 잔잔하고 층이 많은 그런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은은한 전체적인 입장 톤은 하늘빛이 강하지만 이렇게 물들면 모든 다육이들은 어느 정도는 다 짙은 주황에서 짙은 핑크색으로 물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좀 이렇게 생긴 얼굴은 미니마예요. 만약에 동네 하원에서 이름 몰라 사왔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려서 얘 왜 걔다 하면 이름 좀 적어두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입모양이 트럼펫을 닮았다고 해서 트럼펫 핑키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고, 하얀 백분이 앉아있고 물들면 아주 맑은 핑크색으로 전체가 물이 드는 그런 품종이에요. 트럼펫 핑키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다육이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아주 초보분들이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늘 자주 등장하는 온슬로우가 처음에는 물이 들 때 노릿노릿해지다가 그 다음에 주황색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은은한 핑크 색깔까지 물이 들어가죠. 그게 최절정으로 이제 물이 들면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게 바로 이 온슬로우. 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웃자람이 없고 참 이것처럼 까탈부리지 않는 품종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아이예요. 이렇게 예쁜 온슬로우. 그리고 지금 제가 헷갈려하는 아이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아마 그래서 제가 이름이 실수로 나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제가 히아리나로 알고 있었는데 히아리나가 아니고 이 아이는 모이칸이에요. 모이칸이라는 아이고, 생긴 거는 좀 히아리나라는 품종이랑 비슷하는데 이렇게 핑크빛이 나는 아이들은 물이 들었을 때 이렇게 피멍 들듯이 콕콕콕콕콕 점을 받고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쌓이는 느낌이에요. 아주 예쁜 이 아이는 모이칸.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마음에 드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뭘까요? 너무너무들 좋아해 주시는 백봉.
요 백봉이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백봉이 분이 앉아 있는데 보통 기본 색깔은 하늘 색깔이잖아요. 그리고서는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은은한 주황빛으로 물이 드는 게 바로 예쁜 백봉이에요. 그러니까 화분이 작으면 여기에 상토가 적기 때문에 크는 것도 적지만 물드는 것도 빨라요. 물듦이. 요거는 바로 라즈베리 아이스. 저희들이 판매할 때 핑크 엔젤처럼 이렇게 흐릿한 게 바로 라즈베리 아이스를 소개할 때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분에서는 제가 저희 집에서 판매했던 라즈베리 아이스와 요 라즈베리 아이스는 연생이 같은데 화분 차이로 급격히 물드는 게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 아이는 아직도 핑크빛이 나려면 멀었지만 요 아이는 이 작은 종자포트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물이 드는 거예요. 베리 종류들이 물들었을 때 이렇게 색감이 예쁘고 군생을 다글다글 달아주기 때문에 베리 종류들은 제가 키워보시라고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베리 종류들은 옷자람도 굉장히 적고 아주 예쁘게 커주는데 만약에 요 아이들이 옷자람이 집에서 자랐다 그러면 흙을 조금 더 마사를 넣어 주시거나 정말 너무 해가 부족할 수 있다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샤를로즈예요. 샤를로즈. 제가 요거를 모이칸이라고 적어드린 것 같아요. 요 샤를로즈 요 아이들은 미니마처럼 입이 이렇게 잔잔하잖아요. 근데 요게 조금 더 여성스럽고 전체적으로 아주 이 무슨 진분홍색이 난다고 하죠. 진달래처럼 진분홍색이 이렇게 물이 드는 이 샤를로즈. 샤를로즈도 굉장히 예쁜 품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요즘 유튜브에서 소개되는 캐라리언처럼 그렇게 환상적인 색감을 갖고 있는 아이는 없지만 캐라리언은 요 손톱이랑 이 모여진 이 모습이 너무 예뻐서 꾸준하게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아주 은은하게 예쁜 맑은 핑크색이 되더라고요. 사실 다육이들은 세월이 지나면 다 전체적으로 젤리 느낌이 나면서 맑은 톤으로 다 바뀌어요. 그 정도로 이 다육이들은 세월이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뭐 1년 만에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참 세월이 돼야 돼요. 이 아이는 크라시엔 라이언. 크라시엔 라이언은 인디안 핑크색, 그러니까 핑크인데 조금 약간 어두운 빛의 핑크로 물이 드는 품종인데 이 아이를 이렇게 매니아분들이 굳혀놓은 거를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예쁜 품종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도 가정집에서는 웃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키우시다 보면은 이렇게 저는 이제 가정에서 베란다에서 좋은 남양 분들은 컨디션이 아주 좋더라고요. 다육이들이. 근데 좀 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아이도 마사를 많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핏빛으로 물드는 아주 예쁜 자줏빛으로 보석받기듯이 물드는 독일 샴페인. 이것도 많이 사랑받는 품종이죠. 그리고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라울. 라울은 7월, 8월 2달 물을 굶겨주세요. 지금 여기 이게 물탱크가 아주 우리나라 더위에 습도에 똑똑똑똑 집에서 다 쏟아지죠. 그 이유는 여기 수분이 그 뜨거운 열에 다 이게 삶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얘가 지금은 두께가 예를 들어서 1cm라면 여름에 수분이 다 빠져서 아마 0. 몇 cm로 딱 달라붙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수분이 없어서 쏟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라울 물 근처도 여름에는 가지 말고 그냥 두세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좀 선선해지는 느낌이 난다. 8월 말쯤 아니면 9월 초쯤 그러면 그럴 때 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한다고 맨날 말한 이 아이는 수련이라는 아이인데 수련이 글쎄 얼마나 여기서 오래됐는지 자고를 이렇게 2개나 달아줘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수련은 분이 앉아있지만 뭐라고 할까 그냥 청순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수련이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좋아하는 품종인데 이 아이도 아주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어서 좀 좋은 그런 수련. 그리고 이 아이는 바로 아레나스예요. 아레나스. 벨타나는 조금 삐쪽하고 아레나스는 조금 둥글어요. 근데 물듬은 굉장히 비슷해요. 아레나스라는 아이는 얘처럼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벨타나라는 아이는 아주 삐쪽하거든요. 좀 그 차이인데 둘이 입장도 비슷하고 물듬도 비슷해요. 이렇게 다육이들이 오래되면 이렇게 톤 자체가 이렇게 맑아져요. 이 아이들은 요렇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미나. 미나는 약간 여름에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물들면 이렇게 진 자줏빛이 돼서 또 집에 색감이 다육이들이 없다 싶을 때 이거를 또 많이들 구매하시더라고요. 근데 미나는 여름에 깍지가 좀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깍지 약을 예방을 좀 많이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송춘. 송춘도 제가 옛날에 공주농원 영상에서 아주 어린 송춘이랑 비교해드렸죠. 어린 송춘은 입도 길고 후들후들하고, 근데 이렇게 이게 세월이 지나야 이렇게 짧고 통통해지고, 모든 다육이들은 입이 처음에는 길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화분에서 굳힌다는 표현을 할 때 굳혀지면 입장이 짧아지고 통통해지는 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환염로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도 지금은 약간 이렇게 탁한 보라색이라면 나중에 아주 물이 짙게 들어가면 아주 예쁜 짙은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품종이에요. 이렇게 이 아이가 해보니까 입꼬지도 되게 잘 되고, 입꼬지 했을 때 군생도 아주 잘 달아주더라고요. 이렇게 환염로망. 그리고 이 아이 에그린원 홍령. 약간 바닐라비스와 비슷하지만 라인을 조금, 이 아이도 묵으면 이게 라인을 그려주고 자구도 잘 내주고 아주 잘 커주고 참 착한 품종이에요. 가격도 착하고 자라주는 것도 착하고, 이렇게 입이 통통하고 동그랗고, 이게 나중에 묵으면 이렇게 여기 테두리를 이렇게 검붉은색으로 쫙 그려주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홍령, 에그린원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고, 여기 늘 추천드리는 나나우크미니. 나나우크미니가 글쎄 이렇게 조그만 포트, 요 작은 사이즈에서 이렇게 예쁘게 군생을 달아줬네요. 나나우크미니는 색감도 여름에도 잘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자구도 아주 잘 달아주는 품종이에요. 이렇게 예쁜 나나우크미니. 요거는 레드노블, 노블레드라고 말해준 아이인데, 요 아이 예를 들어서 받았을 때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목대가 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옷자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마사 비율을 평소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높여주시면 좋고, 이 아이는 진짜 불이 활활 타게 빨개지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름까지 노블레드, 레드 노블 뭐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 다음 이 아이. 이 아이는 프리메라. 프리메라는 잘 보시면 이렇게 입이 이렇게 각이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각을 탁탁탁 그리는 그런 품종인데, 이렇게 다육이들은 묵으면 요 가운데 입장이 이렇게 앙 다물어 버리거든요. 얘도 약간 베리 종류 느낌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분도 있고 각도 있고, 이렇게 물들면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드는 프리메라. 이 아이는 프리메라. 그리고 요거 너무 반가워서 가져왔어요. 얘도 옛날 구종인데 지금 아마 많이 농사를 짓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재배하는 곳이. 얘 이름은 마카다미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물들면 형광 네온 색깔 연두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아주 예쁜 품종 마카다미아. 이 아이도 흔히 볼 수 없으니까 다니는 매장에 가셔서 마카다미아 있냐고 물어보시고, 요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또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길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멜로우 옐로우. 멜로우 옐로우가 이렇게 예뻐요. 제가 콩분용 소개시켜드리고 판매했었잖아요. 얘가 이제 그때는 이렇게 노랗기만 했는데 이렇게 핑크빛으로 지금 물들었어요. 멜로우 옐로우도 이렇게 보면은 목대가 이렇게 있죠. 바로 이런 아이들은 마사를 더 섞어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네티지아. 이 옷자람 대망 네티지아가 꾸준히 지금 다육이를 시작하고 계속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빨강 색깔. 네티지아는 해를 굉장히 좋아하고 생각보다 추위에도 아주 강한 품종이에요. 하지만 옷자람이 엄청난 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우실 때는 정말 9대1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해가 부족하면 그냥 해를 가까이, 아주 해로 가까이 가거든요. 옷자람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내가 얘가 느낄 때 이 공간에 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서 자기 몸을 자라주는 생장점을 해하고 좀 더 가깝게 가는 그런 현상이 옷자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해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마커스. 이 아이도 옷자람의 대명사죠. 근데 네티지아랑 마커스랑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 옷자람 속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쁜 모습 때문이에요. 마커스도 별명이 막 자란다 해서 마커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니까 이 아이도 마사 많이 넣어야 돼요. 그리고 자라고사. 자라고사는 이게 묵으면 입장도 이렇게 검은색 피멍처럼 점박이가 박히고, 이렇게 손톱도 이렇게 점박이가 박히는 그런 품종.
예쁜 자라고사. 그리고 요 라이멘칠리. 라이멘칠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입변이 금이라고 이렇게 입에 산방금 변이가 와서 이렇게 하얀 희끗희끗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입장에 그게 바로 입변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물들었을 때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멜로우 옐로우 같이 이런 톤으로 이 전체가 물이 드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렇게 녹색으로 있어도 아주 싱그럽고 예쁜 품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라이멘칠리. 그리고 이 아이는 바로 휴밀리스. 휴밀리스도 베리과 중에 하나죠. 이 휴밀리스가 진짜 이렇게 빨간지는데 지금 여기 조금씩 물이 들어오고 있죠. 이 보이는 이 은은한 핑크로 여기가 펄로 이렇게 막 뿌려놓은 것 같이 이렇게 예쁘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요. 휴밀리스 진짜 예쁘거든요. 이 아이도 제가 강력 추천. 휴밀리스 품종도 꼭 구매해서 키워보시고, 이 아이는 제가 엊그저께 군생으로 판매했던 레몬노즈. 레몬노즈도 이게 입장이 얇아서 단풍이 빨리 드는데 이 아이도 웃자람이 아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거리대를 꽉 차지하고 있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거리대를 못 내놓는 분들은 이 겨울에 일조가 너무 짧잖아요. 해가 금방 떨어지니까 그 조명을 꼭 구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 확실히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식물등 요새 너무 다양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녀분들한테나 아니면 짝지분들한테 좀 설치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식물등 달아서 해주시면은 확실히 웃자람도 막아주고 하니까 좀 요런 아이들, 유독 웃자람 있는 뭐 네티지아, 마커스, 뭐 레몬노즈 이런 아이들은 좀 그런 생장등 밑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황홀한연꽃. 황홀한연꽃이 이렇게 예쁘게 라인을 그리고 물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예뻐서 꾸준하게 인기가 많죠. 이 아이도 납작땡, 그래서 많이 웃자라진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리온 브레이크. 리온 브레이크는 요 입장이 얇은데 이렇게 프릴이 지는 게 아주 매력적인 품종이에요. 리온 브레이크.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꼬불꼬불 프릴이 많죠. 이 아이는 가격도 착하고 이 아이를 합식해서 심어 놓으면 굉장히 멋스러워요. 이 아이도 가격도 착하고 초보분들이 키워보시기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레몬노즈처럼 입장이 얇기 때문에 봄, 가을 성장기에 너무 굶기시면 이렇게 입이 반씩 타들어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물을 너무 이렇게 통통한 애들보다는 물 주기를 조금 땡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애증의 수연. 왜 이렇게 여름만 되면 못생겨지는지 모르겠는 요 수연도 물을 좋아해요. 근데 너무 물을 굶기면 꼬질꼬질해지고 또 여름에 응애에도 좀 약하고 이게 병에 조금 취약해요. 그래서 검뭇검뭇해지고 이렇게 못생겨지는 현상이 많이 생기죠. 이렇게 하지만 굳혔을 때 너무너무 예쁘기 때문에 수연은 계속들 많이들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게 수연이에요. 그리고 요거 홍령이 하나 더 넣었네요. 아까 보여드린 거. 그리고 얘도 키가 엄청 크죠? 바로 요 아이도 옷자람이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미니벨 금인데 요 아이가 물들면 이렇게 이뻐요. 그래서 미니벨 금도 많이들 합식하시더라고요. 미니벨 금을 만약에 키우시고 싶으면 이렇게 한 포트 말고 엄청 여러 포트를 사셔가지고 아주 그냥 꽃다발처럼 미어 터지게 화분에다 심어주세요. 그러면 옷자람이 확실히 나눠 먹는 게 많아서 옷자람이 덜 할 거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패러독스. 요 아이도 구종인데 요즘 가끔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조그만 콩분 속에서 또 이렇게 아가들이 이렇게 또 나와요. 너무너무 다육이 생명력은 강한데 우리나라 여름 기후가 아무래도 이 아이들이 처음 자라줬던 그런 환경하고는 너무 반대라 여름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메비나도 까탈스럽지 않고 자구도 잘 내주고 아주 군생이 쉽게 되는 품종이죠. 그리고 물도 잘 들어요. 그 엄청 예쁜 품종 중에 하나가 또 메비나. 이렇게 생긴 게 메비나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겹친 품종도 있어서 어쨌든 40가지를 이렇게 담아서 보여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즐겁게 한번 보시라고 다육이가 물들면 이렇게 예쁘다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콩분 사이즈, 뭐 요만한 사이즈 작은 아이들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충분히 오늘 영상에서 설명이 됐으리라 믿고, 지금 보여드린 요 아이도 기껏해야 8cm, 요 아이도 7cm 뭐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미인 종류는 더군다나 잘 웃자라기 때문에 미인 종류도 이렇게 작은 분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군생들은
9에서 한 11cm 정도. 창도 꼭 굳이 가정집에서는 대품으로 키울 필요 없이 이렇게 작게 키워주셔도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저희 집 에스메랄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이렇게 노노강으로 보시라고. 에스메랄다도 아주 어린아이들은 얼굴이 이거 하나만 해요. 그때는 안 예쁜데 이렇게 자구가, 걔도 분지 형식으로 이렇게 자구를 내는데 그렇게 자구를 달아줬을 때 아주 예쁜데, 이 아이는 사실 커팅 군생이에요. 커팅하면 자구 엄청 잘 달아주거든요. 이 아이도 커팅인데 이거 제가 오늘 분갈이 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오늘 매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포트만 남았길래 이렇게 한 번 다 심어줬어요. 이렇게 에스메랄다도 이렇게 얼굴이 많고 작아야 예쁜 품종이에요. 얼굴이 처음에 이렇게 왕빵만하게 크면은 조금 별로 안 이뻐요. 이렇게 작게 이렇게 얼굴 많이, 내 거 너무 못생겨서 싫다 그러면 과감하게 또 봄에 커팅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또 저렇게 자구를 많이 달아줄 거예요. 이 아이도 이렇게 보시면 나무가 됐죠. 이 아이도 옷자람이 있어요, 가정집에서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많이 넣어주면 좋을 품종들. 그러면 제가 여러 아이들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다육이 어디 집 앞이나 어디 구경 가시면은 여기 보여준 아이들 중에 예쁜 아이들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여러 품종들이 또 모아지면 또 한번 이런 영상들을 또 담아 볼게요. 그러면 힘찬 월요일 예쁜 아이들로 제가 준비해서 보여드렸으니까 이 에너지 받으셔서 월요일부터 힘차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판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